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작년 이맘쯤 찾아왔던 손님이 오늘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연인데요. 1년 만에 찾아왔는데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중학교 1학년 이시연이고요. 주 3회 공부하고 있고 선생님이랑은 2년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터뷰에서 시연이가 읽었던 책은 A to Z 시리즈의 The Yellow Yacht 였습니다. AR 지수는 3.9였어요.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밥은 이 정도 있어요. 현재 시연이가 읽고 있는 책은 The 39 Clues 라는 책이에요. 안쪽을 살펴보시면 글씨체가 조금 더 작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어려워 보이죠? 참고로 작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먼저 보여드리자면 시연이 학생을 처음 만났던 건 2023년도 10월이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읽었던 책은 I Can Read to a Little Wolf, Big Wolf. AIGS는 2.4였어요. 그리고 글밥은 이 정도 됐었습니다. 이렇게 안쪽만 살펴봐도 우리 엄청난 성장이 느껴지는데 우리 시연이 생각은 어때요? 확실히 많이 는 것 같기도 하고 단어 이제 질이나 수준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해요. 이 AR 지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3.9, 여기에 보면 4.0이잖아. 그럼 0.1의 차이라고 혹시 느껴져? 0.1이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0.1의 차이를 우리가 1년간 공부했다라고 하면 너무 놀라운 일일 것 같아, 그치? 우리 시연이가 느끼기에는 동일한 레벨대라고 느껴지나요? 아니요. 그쵸. 우리 단어를 찾았을 때도 이게 4.0이지만 단어 양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항상 선생님이 AR 지수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동의가 되나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숫자만 보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직접 학생으로서 느끼는 이 두 책의 난이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 저는 이제 39 clues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문장의 길이나 아니면은 단어의 수준 같은 게 달라서 좀 저게 더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HC에서 4점대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거든? 그렇게 따지면 숫자로만 보면 HC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시연이가 HC 끝나고 선생님이 바로 이 책을 시켰다고 우리 가정을 한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니요. 왜? 아니, 이건 일단 두께도 너무 두껍고 음, 글씨 크기도 너무 작고 단어도 좀 많이 어렵고 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글씨 크기는 난이도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 글씨의 크기 이고 난이도인가요? 글씨 크기가 작아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참고로 시연이는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A2C에서 39 Clues까지 1년가량이 걸린 거고요. 보통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코스의 차이예요. 그러니 더욱이 우리가 숫자만 보고 책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은 우리 시연이가 많은 부분들에서 성장이 있었다고 느껴지거든? 예를 들면 선생님이 느끼는 거는 단어들, 우리 시연이가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알아볼 수 있는 단어의 양 자체가 작년이랑은 월등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그런 같은 맥락 안에서 시연이가 직접 구사하면서 서머리를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폭도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당연히 글을 쓸 때 글의 퀄리티도 작년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연이는 느껴지는 다름이나 뭐 성장 같은 게 있을까? 확실히 이제 옛날에 어려워했던 단어들을 외우고 하니까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장들도 훨씬 많아졌고 외울 수 있는 단어 양이나 아니면 이제 어려운 단어들도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연이가 다른 학원들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봤었잖아.
거기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결과나 일화들 우리 짧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일단 좀 다른 학원 레벨 테스트는 좀 많이 터무니없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풀기가 좀 그랬고요. 선생님들도 그냥 다 레벨이나 아니면은 좀 문법 쪽만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서 막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두 군데를 시험 봤었잖아, 우리가. 첫 번째는 선생님도 익히 알고 있는 악명 높은 레벨 테스트였고, 그치? 어디였죠? 아, 그리고 거기는 일단 통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통과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정말 터무니없이 난이도를 엄청 높여서 내거든요. 거의 토플에 나올 법한 거를 이제 초등생 뭐 할 거 없이 그냥 거의 수능 지문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점수가 이제 당연히 박살이 나겠죠. 그 다음에 을 보러 갔었잖아. 그치? 에서는 결과가 괜찮지 않았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시연이가 겸손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첫 번째 시험을 봤던 곳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영어 학원이고요. 많이들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는 학원이더라고요. 지역과 상관없이 대부분이 레벨 테스트로 토플 지문이라던가 거의 수능 영어 지문만큼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두 번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연이가 본인 수준에 잘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중학교 1학년생 치고는 되게 높은 레벨대가 나왔고 또 독해력이 굉장히 잘 나왔다 해서 영어 도서관만 다닌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 들었었어요. 아, 그리고 레벨 테스트를 어떻게 해서 보러 가게 되었느냐 궁금하실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종종 학부모님들께 다른 곳의 레벨 테스트들도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때마침 무료 테스트권이 있었다고 하셨었어요. 맞죠? 맞아요. 작년 인터뷰에서는 대형 어학원들이나 대형 학원보다 노니쌤 영어도서관이 더 좋다고 했었는데 혹시 올해도 마음이 동일한가요? 네. 아니면 똑같죠? 똑같아요? 아직 질문이 안 끝났어요. 그래요? 아니면 중학생이 됐으니까 혹시 뭐 대형 학원을 다녀보고 싶다던가 대형 학원이 궁금하다던가 이런 거는 없나요? 없어요? 답이 너무 빨리 나오네. 이유는 있나요? 주변에 친구들도 대형 학원을 많이 다닐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겨울방학에 특강으로 잠깐 음. 갔었잖아요. 음, 근데 진짜 너무 숙제도 음,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내주고 제 수준도 막 그렇게 잘 맞춰져 있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자기 수준보다 훨씬 저 높은 거를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노니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만족도에는 변화가 있나요? 없는데. 없어요? 동일한가요? 고마워. 우리 작년 인터뷰에 보면 다른 학원 다닐 때 단어를 많이 외우긴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1년간 원서 읽기를 더 이제 선생님을 했잖아. 원서 읽기로 단어를 외웠을 때는 어떤 거 같아? 원서 읽기로 단어를 외우면은 한 번 외웠던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책들에. 그래서 뭔가 더 기억도 잘 나고 그냥 까먹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치, 계속 나오지.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나왔던 단어들도 거의 계속 나오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랑 원서 읽기로 2년 정도 공부했잖아. 우리 원서 읽기로 공부를 했을 때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네.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서 읽기를 하면은 한 번 외웠던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까먹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워낙 책이 재밌는 책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책들을 영어로 읽다 보면 좀 더 집중도 잘 되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반대로 원서 읽기를 하면서 뭐 단점이라던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원서 읽기 중에서 저희 위인전 같은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네, Who is was? 예, 음, 이제 그런 책들은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음,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음, 그랬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재밌는 거는 좋지만 재미없는 건 싫다라는 이야기고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군요. 근데 어떻게 맛있는 음식만 먹겠어?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지. 참고로요. Who is Who was라는 위인전이고 non-fiction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안 좋아하는 시리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이유는 필요한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우르는 분야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다방면으로 좋아서 제가 절대로 패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SR 볼 때 거의 1년치 공부한 후에 나왔을 때 SR이 나왔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 2년 정도는 시연이는 SR을 안 보고 있었어. 그때 작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작년에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이 책을 읽었을 때 나오는 SR 점수가 나왔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랑은 상관없이 선생님이 보는 시연이의 레벨대 책으로 수업을 시작을 했었잖아. 작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시연이가 2023년도 10월에 봤던 SR은 GE 3.7에 IRL 3.6이 나왔었어요. 당시에 제가 예상했던 시연이의 SR은 2점대 초반에서 많게는 2점대 중반, 약 2.4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SR에는 아무래도 유출을 해서 결과값이 반영이 된 것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이상 SR을 보지는 않았었고요. SR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2년간 SR 테스트를 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왠지 결과가 반영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어제 SR 테스트를 봤었는데요. 2025년도 8월 2일인 이번 테스트에서는 GE 6.2에 IRL 5.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바 그대로예요. 제가 아까 시연이랑 이야기하면서 SR 테스트를 2번 봤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25년도 7월 28일에 한번 테스트를 봤었어요. 당시에 GE는 4.4에 IRL 3.9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연이가 읽는 칸에서는 그 정도의 SR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아이와 단어를 찾거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칸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가 잘못 나왔다 판단하고 다시 한번 보기로 했었어요. 다시 본 결과값에는 IRL이 제가 예상했던 4.5에서 5.0 사이가 정확하게 나왔고요. G2 레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나오기도 했어요. 촬영 중에 시연이가 G2가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기를 G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추를 해서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가 나타나고 IRL이 딱 너의 수준에 맞는 책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시연이의 경우에는 유추 능력도 좋고 언어의 감도 좋은 편이라서 G2가 IRL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이제 시연이가 중학생이 된 만큼 우리 학교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영어 숙제를 하는 거나 친구들이랑 이야기만 해봐도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다는 걸 느낄 것 같은데 혹시 시연이가 직접적으로 느낀 부분들이 있어? 이제 애들이 영어 학원 숙제나 그런 걸 하는 거를 보면은 보통 문제집이나 이제 복화 단어집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집 같은 거는 이제 종종 답지를 베끼는 친구들도 좀 있고 복화 같은 단어는 이제 아는 단어든 모르는 단어든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효율성 같은 게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윤이 언니도 그 얘기를 해줬거든. 친구들이 답지를 베낀다고. 근데 보윤이는 돈 주고 샀는데 답지를 베낄 거면 너무 돈 아까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 우리 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많이 아까워요. 아, 어머니 뿌듯하시겠다.
선생님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영어 도서관을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없잖아. 특히 중학생이 되어서. 시연이 주변에 영어 도서관을 다니는 친구가 있어? 아니요. 없죠.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 같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 학원 다니는 친구들 외에는 영어 도서관을 다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보면 독보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연이는 어때? 어떻게 느껴? 이제 애들이 영어 학원 어디 다니는지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영어 도서관에 다닌다라고 하면은 좀 의아해하는 반응들이 많고 이제 거기서도 내신 같은 거 봐주냐, 문법 안 하면은 시험을 어떻게 보냐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럼 시연이는 어떻게 반응했던 것 같아? 영어 도서관을 다녀도 이제 어느 정도 상위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많은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을 경험해봤잖아. 그런데 내신 시험을, 첫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는 많이들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뭐가 다가올지 모르고 남들은 뭔가를 다 준비하는 것 같지만 나만 준비를 안 하고 있나? 라는 생각에 되게 많이 불안해하더라고. 우리 시연이 불안한 마음은 없어? 아니, 근데 또 선생님께서 이제 내신 기간 되면은 좀 시험 같은 것도 모의고사 맞나요? 그런 것도 좀 주시고 하니까 별 걱정은 없긴 한데 네, 선생님은 걱정 없어요. 우리 겨울방학 때 큰 학원에 특강을 갔었잖아. 그때 어떤 것들을 배웠고 또 기억 남는 건 있는지, 우리 노니쌤 학원이랑은 다른 건 없었는지, 그때 이야기를 해볼까? 그 학원에서는 학원 가가지고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 강의로 듣고 가서 오답풀이를 하는 그런 식이었고 이제 질문을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배운 것들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해요. 그럼 숙제의 양은 어땠어? 너무 많았어요. 음, 진짜 하루 숙제를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언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한 20장 정도 이렇게. 그럼 노니쌤 학원이랑은 뭐가 달랐던 것 같아? 선생님은 이제 1대1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는데 그런 대형 학원은 인원도 좀 많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잘 짚어주지 못하고 그냥 진도만 막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1대1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 1대1 방식이 어떤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네. 왜? 좀 1대1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같이 하면은 이제 한 사람씩 봐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가 어렵고, 진짜 그 대형 학원에 있을 때 막 선생님들이 이름도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1대1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랑 짠 거 아니야, 이 정도? 이거 아까 보인이도 엄청 많이 아, 했는데. 그래요? 우선 우리 시연이가 내신 학원은 안 다녀봤지만 친구나 주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스타일인지는 대충 감이 오잖아. 그런 내신 학원이랑 우리 선생님의 영어 도서관이랑 어떤 게 더 시연이 스타일이나 공부 방식에 맞는 것 같아? 저는 영도요. 이유가 있나요? 제 대형 학원은 보통 막 시험 같은 거를 봐서 레벨을 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잘 찍잖아요. 그러니까 제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레벨들이 자꾸 나와서 수업에 들어가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제 수준 잘 아시고 하니까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1대1 수업들을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영어에만 국한되는 것 같아? 아니면 수학이라던가 기타 과목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 다요. 수학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화상 영어도 잠깐 진행을 했었다고 선생님이 들었어. 그땐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아쉬웠는지 혹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처음에 화상 영어를 한다고 했을 때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제 선생님의 발음 문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실망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발음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
three를 쓰리라고 발음을 한다거나 네, 음, 그런 것들이 좀 그랬구나. 그럼 기대만큼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가 맞겠네요. 그냥 못 봤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화상 영어가 아니라 우리 어학원처럼 아예 회화 위주의 수업으로 간다고 하면 또 그거는 어떨 것 같아? 그런 데는 다니면 안 돼요. 왜요? 아니 진짜 수업을 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제는 팝하고도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수업 시간에 팝하고 쓸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아, 그쵸. 우리가 작년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선생님은 안 무섭고 친절한가요? 안 무섭고 카리스마 있고 친절하세요. 뭐야, 안 무서운데 카리스마는 어떻게 있고 또 카리스마 있는데 어떻게 친절한 거지? 좀 신기하긴 한데 음, 그러세요. 셋 다 있구나. 들으셨죠, 여러분? 여전하신데요. 지금 옛날에는 이제 말로만 시험을 봤는데 요즘은 종이에 쓰고 그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발음 시험을 또 보거든요. 선생님이랑 말로 시험을 볼 때는 좀 잘 모르겠는 단어들을 한 번씩 던져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인지 인지 헷갈릴 때 아이를 한번 던져보고 아니라 그러면 이를 던질 수 있었는데 지금 종이로 보니까 시험 수준이 더 빡세지고 좀 더 낮아졌다는 건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더 빡세졌다는 거구나. 더 빡세졌어요. 그렇구나. 빡세졌다니 참 다행이네요. 자, 그럼 우리 1년간의 성장이 담긴 노트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시연이가 작년 이맘쯤 공부했던 노트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땐 단어 몇 개 정도 외웠죠? 한 40개 정도 외웠습니다. 그때도 40개라는 단어가 쉽게 외워지진 않았었는데 기억나나요? 네. 그러면 우리 내려놓고 지금 하고 있는 노트를 보여드릴까요? 그럼 지금은 몇 개 정도의 단어를 외우고 있나요? 지금은 한 60개 정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60개도 나름 거뜬하게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이 외울 수 있겠죠? 아니. 아니, 외울 수 있다고 해야지. 그래도 작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처음 노트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단어가 약 19개에서 18개 정도 외웠던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볼까요? 이야, 단어들이 어떤가요? 짧아요. 짧고 이런 단어들 이제 다 아나요? 알죠? 네, 이제 눈 감아도 알죠? 이 정도는? 눈 감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실눈 뜨고도 알겠죠? 실눈 뜨고는 알죠? 네. 우리 외우는 단어의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어휘의 난이도도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좀 어떻게 뿌듯한가요? 그렇다죠. 네. 선생님은 가장 뿌듯한 게 뭐냐면 우리 시연이한테 그 당시에 약간 벼룩 설명했던 거 기억나? 자기야 한 개처럼 뚜껑을 덮어놓고 나는 24개밖에 못해 해가지고 계속 전 24개 이상 못해요 해서 우리가 한동안 단어를 늘리지 않는 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 시연이가 뚫고 이제는 60개 가까이 외울 수 있게 되었잖아. 거의 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뛰는 게 아니라. 오. 그래서 선생님은 그 부분이 되게 기특하다고 생각을 해. 우리 시연이가 이 당시에 공부하다가 갑자기 책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어렵다라고 느꼈던 구간이 있나요? 날씨 시리즈. 아, 챕터북을 앞두고. 맞아요. 거기는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아, 깊은 한숨 아직도 나와? 아직도 나와요. 음, 제시 나오면 맨날 책 이러고 다시 듣고 단어 음, 외우는데 막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음, 나눠서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자양분이 되어서 오늘의 시연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쵸.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 할 거죠? 다시 돌아가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단어 시험 볼 때 사실 스펠링은 별로 많이 안 틀리는데 이제 발음을 굉장히 많이 틀리는 날들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노력을 하거나 극복을 하고 있나요? 단어가 아무리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틀려도 쌤 발음 듣고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발음을 초반에 되게 어려워했었잖아. 그리고 발음을 당연히 안 공부하고 안 외우다가 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때? 그 시기에 비춰서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요즘은 단어가 워낙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발음을 틀려도 그냥 별 타격 없이 네, 워낙에 어려운 거니까. 네. 그럼 이 발음을 같이 공부하는 게 물론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도움은 되는 것 같나요? 네.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한번 특강이었나 어쨌든 어디를 갔을 때 음. 그 디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다 뭐 댄이었나 딘이었나 막 그렇게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뭔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뿌듯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뿌듯할 만하네. 선생님도 뿌듯하네. 작년 영상에서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쓰게 돼서 되게 뿌듯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또 더 많이 는 것 같아. 우리 한번 그때 썼던 글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네. 이때가 마틸다 서머리를 썼을 때인데 아래도 이러고 있고 위라이트까지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노트의 칸이 부족해서 시연이가 또 다른 노트를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글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다 쓴 겁니다. 이 종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첨삭해준 그대로 올바른 문장으로 해서 다시 rewrite를 써본 종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시연이가 서머리를 너무 잘 써서 제가 꼭 자랑하고 싶었는데요. 잘 쓴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래서 그냥 잘 보이는 서머리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시연이가 읽어볼까? And Frank was a Jew who lived in Germany, but during the time the president was Hitler, Hitler wanted to get rid of Jews. Fortunately, Hitler didn't come to Ann's town at first, but their town was in danger. 와! 확실히 발음을 잘 가르친 보람이 있네요. 제가요, 맨날 이제 고민이나 좀 큰 일이 생겼을 때 선생님한테 가서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해결책이나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러십니다. 네. 저희 학원에 형제 자매 남매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둘이 막 싸울 때마다 선생님이 그거 뭐였죠? Be nice to each other. 저렇게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좀 사회 인성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해주십니다. 다른 학원들은 막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얘기도 하고 친한 언니, 오빠, 뭐 동생들도 있다 보니까 네,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군대 다녀오셨습니다. 다나가로. 한식 많이 주셔서 야! 기회 다시 한 번 준다. 선생님이 너무 착하시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자기적이잖아. 사실 저도 저를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도 모르지 않을까요? 뭔가 편해요. 재밌어요. 많이 아쉽고요.
고등학교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아, 그냥- 영상에서는 안 되죠. 이러시지 마세요. 아, 영상이 안 돼요? 그냥 고등학교 때 이렇게 월수금으로 제가 올 테니까 이게 수업 한 번씩 일주일에 3번 대충 중3으로 치고 대충 중3으로 치는 건 뭐야? 키가 중3 정도 되니까 그냥 중3으로 치고 예. 음. 생님이 중3이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네. 아직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내신에 좀 벽을 느끼고 다시 생각을 하는 중이거든요. 정확하게 영어의 내신의 벽은 아닌 거죠? 아, 그쵸. 영어는 아니죠. 국어랑 역사 때문인가요? 국어랑 역사랑 사회가 문제예요. 그냥 다 문제예요, 다. 일단 화이팅 해보는 걸로. 이제 겨울에 되게 눈이 많이 온 날이 있었어요. 그날에 이제 수업 다 같이 끝나고 눈사람도 만들고 선생님이 그때 그 뚝불도 사주셔가지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준비한 질문들은 다 물어봤는데요. 올해 인터뷰들은 참 쉽지가 않네요. 작년 인터뷰 시점으로부터 딱 1년이 되는 시점인데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요. 뿌듯하시죠? 못하죠. 네. 내년에 성장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또 나와주실 건가요? 나와야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1년간 사부작 노력해서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